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주장해온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세계 정세의 대격변을 암시했습니다. 취임식의 이모저모를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Fellow Americans and people of the world, thank you. 이변의 주인공 도널드 트럼프가 오늘 정오 취임식을 통해 45대 대통령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취임 선서를 하며 대통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미국 헌법을 보존하고 지킬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즉 연방 정부에 집중됐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을 밝혔습니다. Or from one party to another. But we are transferring power from Washington, D.C. and giving it back to you, the people. 또 트럼프 대통령은 통합을 언급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 아울러 해외에 빼앗겼던 미국의 일자리와 부, 꿈 등을 되찾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We will bring back our jobs. We will bring back our borders. We will bring back our wealth. And we will bring back our dreams. 하지만 취임 전 역대 최저 지지율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취임식 전부터 미국 곳곳을 달군 반트럼프 시위는 취임식이 열리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계속돼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도 잇따랐고 내일은 20만 명이 모이는 여성 대행진 시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웃사이더에서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 대통령의 4년간 국정 운영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 세계의 관심은 워싱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주 검찰이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권한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에 대한 대응입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주 검찰총장은 19일 이민자 보호 정책 선언 도시들이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색출과 추방 작업에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3달 안에 불법 이민자 보호 도시들의 예산 지원을 삭감하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 검찰이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뉴욕주의 사법당국은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색출과 추방 작업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각 지역 정부 기관이 이민 세관 단속국 또는 세관 국경보호국이 발행한 법적 효력이 없는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고 구류 중인 개개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며 불법 이민자 정보 수집도 제한합니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공공안전은 사법기관과 커뮤니티 간의 신뢰에 의존한다며 그 어떤 지역의 사법기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이유로 공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오늘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연방기관들에 의해 도를 넘어설 정도로 감시를 받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정부들의 법적 지침과 정책 모델 툴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을 위해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일업계와 세탁업계를 돕기 위한 이 법안에 대해 한인과 중국인들이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론킴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발표한 소상인 지원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네일살롱과 세탁소 등 환풍시설이 필요한 업소에 5천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하고 식당 위생검사 금지, 스몰 비즈니스 6억 달러 세금 감면 등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칼 헤스티 주 하원의장에게 2017년도 예산안에 스몰 비즈니스 지원 기금을 반드시 포함시켜달라는 서한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보냈다며 더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각 세탁소들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퍼크 기계 교체 비용으로만 한 대당 7만 달러에서 12만 달러의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뉴욕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최대 10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일업소들도 환풍기 설치 의무화로 약 2만 4천 달러의 비용이 예상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호 뉴욕 한인 네일협회장은 2015년 뉴욕타임즈의 비판 기사 이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일업계에 각종 규정까지 강화돼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이 됐다며 소상인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이번 법안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저지 한인사법경찰 자문위원회가 창립식을 갖고 초대 회장의 김상철 씨를 선출했습니다. 자문위는 앞으로 뉴저지 사법기관과 한인사회의 통로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사법경찰 자문위원회가 어제 저녁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풍림연회장에서 창립 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선 초대 회장에 클로스터에서 패션 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김상철 씨가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을 없애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인과 한인 커뮤니티와 그다음에 미국 사법기관과의 문화적인 언어적인 그런 갭을 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자문위는 한인사회와 사법당국 사이에서 교량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창립 총회에서는 마이클 사우디노 버겐 카운티 셰리프, 뉴욕총 영사관의 윤후이 총경 등이 참석해 자문위의 활동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2018-2019 학년도 뉴욕시 8개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개편됩니다. 시험 시간과 문항이 늘어나고 시범 문항이 출제됩니다. 2018-2019 학년도 뉴욕시 8개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시험의 시험 시간이 150분에서 180분으로 늘어납니다. 문항수도 영어 57개, 수학 57개 등 총 114개로 늘어나며 영어는 버벌에서 English Language Art로 이름이 바뀌고 20개 문항이 추가됩니다. 수학은 5개의 단답형 주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영어와 수학 모두 지금은 오지선다형이지만 앞으로 사지선다형으로 변경됩니다. 또 새로운 시험에서는 영어와 수학 각각 10개씩 새 시험의 난이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범 문항이 출제됩니다. 시범 문항은 점수에 반영되지 않지만 어떤 문항이 시범 문항인지 표시되지 않습니다. 윌리엄 만텔 뉴욕시 교육국 대변인은 특목고 입학시험 개편 원칙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우는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학부모들은 흑인과 히스패닉 등 특정 인종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인종별 합격률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 롯데호텔이 소유한 롯데호텔 뉴욕 팰리스가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건물이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워 접근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헬렌 스와츠는 지난 9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롯데호텔 뉴욕 팰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와츠는 팰리스는 신체 장애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건축상의 장애물로 접근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와츠는 소장에서 위반 항목 한 건당 100달러에서 500달러의 징벌적 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관련 경비 일체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권혁범 롯데호텔 뉴욕 법인 CFO는 이에 대해 원고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메디슨 애비뉴에 있는 중문이라며 정문은 휠체어 전용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문으로 가도록 표지판을 붙여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팰리스는 랜드마크 건물로 지정돼 있는 보수공사 등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소장에서 지적한 부분을 검토하고 수정해 고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뉴저지주 잉글우드 병원의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 2015년 9월 이후 병원을 찾은 환자나 방문자, 직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납 중독 검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코드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잉글우드 병원 건물의 식수대에서 납 성분이 환경보호국의 기준치 15ppb를 넘는 수돗물 샘플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환자와 직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채취된 샘플 중에는 기준치의 80배에 달하는 1206 ppb의 납성분이 검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즉시 건물 전체에서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병물과 정수된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는 커피는 병물로 만들어진다는 문구가 부착됐고 화장실 등에도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는 안내문이 부착됐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소량이라도 납오염 수돗물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 중독은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며 중독되면 학습장애, 이상행동, 지능지수 저하를 보일 뿐 아니라 빈혈과 고혈압, 면역 결핍 같은 증세를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6살 이하 어린이 또는 임산부일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병원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업체인 수에즈 측은 수원과 상수도관에서는 납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병원 수도관 노후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퀸즈 도서관이 한국어를 포함한 10개 나라 언어로 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러 민족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퀸즈 도서관이 18일 50개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으로 돼 있는 도서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질문지는 이용자가 도서관 서비스와 공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는지, 원하는 자료는 충분한지 등과 포커스 그룹 참여 의사도 묻고 있습니다. 퀸즈 도서관 측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도서관 운영 지침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민족이 더 나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데니스 M. 윌콧 퀸즈 공립도서관장은 설문조사로 대화의 창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다양한 도서관 이용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며 현재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를 이용했었거나 앞으로 이용할 사람들, 도서관이 처한 어려움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등 10개 언어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항공사들이 잇따라 베이직 이코노미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에 맞서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 1위 항공사 아메리칸 항공이 2월부터 이코노미 상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유나이티드와 델타는 항공요금에서 거품을 뺀 베이직 이코노미 상품을 발표한 데 이어 상반기 중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칸 항공이 발표한 베이직 이코노미는 이코노미석 요금을 낮추는 대신 스케줄 변경이 안 되고 취소나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합니다. 좌석을 미리 선택할 수도 없고 기내 반입 가방도 앞 좌석 밑에 넣을 수 있는 사이즈 단 1개로 제한했습니다. 기내 선반에 실을 수 있는 크기의 가방도 원칙적으로 반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게이트까지 가져왔다면 게이트 피 $25를 내고 무게에 따른 레귤러 수화물 비용이 추가됩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일단 국내선 10개 노선에 시범 도입한 후 국내 전 노선과 대서양 노선 그리고 글로벌 노선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대형 항공사들이 앞다퉈 베이직 이코노미석 판매에 나서는 것은 스피릿 항공, 프렌티어 항공 등 저가 항공사에 맞서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델타 항공은 베이직 이코노미 정책으로 올해 3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시더스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합니다. 아더제이 오초아 부사장 등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관계자들은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첫 한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보다 강화된 의료 서비스와 확대된 건강보험 커버리지로 한인 커뮤니티 유치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더스 사이나이 측은 한인들을 위한 한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경쟁력을 갖춘 수천여 명의 헬스케어 전문가들과 60여 명의 한인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인 커뮤니티에 체계적이고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1902년 개원한 시더스 사이나이는 3천여 명의 의사와 900여 개에 달하는 병상을 갖춘 LA 카운티 내 최대 규모의 메디컬 센터로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다양한 수상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LA 교육부와 한인 단체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 봉사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2억 달러가 훌쩍 넘는 미국에서 가장 비싼 집이 매물로 나와 화제입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패션과 부동산 업계의 거물로 불리는 브루스 마코스키가 미국에서 가장 비싼 2억 5천만 달러의 가격의 저택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LA 서부 부촌 베레어에 위치한 이 저택은 3만 8천 스퀘어핏의 4층 구조로 12개의 침실, 화장실 21개, 주방 3개 등을 비롯해 볼링장과 영화관, 수영장, 그리고 20만 달러치의 캔디와 초콜릿이 가득한 캔디룸 등 다양한 오락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집 구매자에게는 3천만 달러 상당의 고급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개인 헬리콥터 등이 함께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 이 저택은 매물로 나온 이후 이미 6명 이상이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월드리포트입니다. 양손이 나무 껍질처럼 변해 나무 인간으로 불리던 남자가 최근 수술을 받고 손을 되찾았습니다. 또 큰 머리 때문에 외계인으로 불리던 아기들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상에 따뜻한 관심이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사는 27살 바잔더 씨. 두 손에 마치 나무 껍질이라도 붙인 것 같은 모습입니다. 손에서 나무가 자란 것처럼 보인다고 해 별명도 트리맨, 우리말로 나무 인간입니다. I have not seen, আমি এরকম রোগী কোনোদিন জীবনে দেখিনি এবং আমি শুনিও নাই এ ধরনের রোগী আমার যার জন্য আমার মনে হয় যে আমার 전 세계에서 오직 4명이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마귀 표피 형성 이상이라는 희귀병인데 혼자서는 먹지도 화장실에 가지도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অনেক খারাপ লাগে নিজের কাছে যে এরকম আল্লাহ এরকম আমার এরকম একটা রোগ দিলেন আরো তো অনেক রোগ আছে তাও তো দিতে পারত. 그러던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국제적인 이슈가 되면서 정부가 수술 비용을 지원해 준 겁니다. 그는 다카의 한 대학 병원에서 16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고 5kg에 달하는 사마귀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제 나무 껍질을 벗은 그의 손은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 এটা ছিল আপনার ধরেন এটা ওজন ছিল ওয়েট ছিল নিয়ে চলাফেরা করতে খুব কষ্ট হতো তারপরে এর ভিতরে অনেক জ্বালা যন্ত্রণা ব্যথা করতো. 다음 달이면 퇴원할 예정이지만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순 없습니다. আমরা তখন চেষ্টা করব যেন এই ধরনের রোগ আর তাতে না হয় এটা হচ্ছে মোস্ট ইম্পর্টেন্ট আমরা অপারেশন করে দিলাম আবার হলে তো মুশকিল সেজন্য যাতে না হয় সেটার জন্য আমরা ওয়েট করছি. 소원대로 딸과 놀아줄 수 있게 된 바잔더 씨는 세계 각지에서 들어온 후원금으로 작은 사업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머리가 풍선처럼 부푼 인도의 다스. 머리 둘레가 96cm나 돼 또래들보다 3배나 큽니다. 뇌에 물이 차는 선천성 뇌수종으로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The brain is thinned out so much, it's not going to come back. The problem here is that pressure has eliminated brain cells and nerve fibers permanently. 하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스와 같은 뇌수종으로 외계인 아기로 불렸던 인도의 루나. 너무 큰 머리 때문에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지만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아 머리 둘레를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অন্তত যে সময় ডাক্তার কইছে বাঁচতে না ওই সময় তো মনে করছিলাম রুনা বাঁচতই না একবারে অন্তত যাক রুনা তো একবারে 2.5 বছর উঠ পয়সল বাচ্চা আছে. 다스 역시 최근 수술을 받아 머리에서 3.7리터의 수액을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머리 둘레는 70cm로 줄었고 인지 능력도 좋아지는 등 점점 회복하고 있습니다. 희귀병에 절망하던 나무 인간과 외계인 아기들이 세상의 따뜻한 관심 덕에 스스로 살아갈 힘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스스로 총을 쏴 목숨을 끊은 스테튼 아일랜드 한인 윤모 경관 가족을 도우려는 온종의 물결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금모금 사이트 gofundme.com에 따르면 윤 경관 가족을 도우려는 웹페이지가 개설된 지 하루 만인 19일 현재 171명으로부터 16,147달러가 모였습니다. 윤 경관은 파킨슨 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의 약값은 물론이고 여동생의 대학 학비도 책임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크 카이팅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한인 여성에게 징역 25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저지주 연방검찰은 19일 2015년 체포돼 재판을 받아온 리치필드 거주 46살 진모 씨에게 25개월형과 170만 달러 배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잔고가 없는 계좌의 체크를 이용해 은행에 디파짓을 한 뒤 바로 돈을 뽑는 이른바 체크 카이팅 수법으로 최소 170만 달러의 헌금을 인출한 혐의입니다. 19일부터 뉴욕주 무브 오버 법이 자원봉사 소방관 차량과 응급구조 직원의 차량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날부터 자원봉사 소방관과 응급구조 직원이 차량의 파란색 또는 녹색 등을 켜고 달릴 경우 무브 오버법에 따라 차선을 양보해야 합니다. 만약 차선을 변경하기 어려울 경우 속도를 시속 20마일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뉴욕주는 2011년 이후 무브 오버법 적용 차량의 범위를 3배로 늘렸습니다. 뉴욕시에서 백신 접종 기록을 온라인으로 바로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일 시 보건국은 본인 또는 자녀의 백신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My Vaccine Record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 기록 온라인 열람은 뉴욕시 신분증 ID NYC 가입자에 한합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흐리겠지만 차차 맑아지고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 45도, 섭씨 8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린 날씨로 오후엔 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도 계속 비가 내리겠고 춥지 않은 날씨지만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화요일도 오전에 비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